여러분은 일주일에 택시를 얼마나 타나요?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4번 정도? 2, 3회? 4번, 5번 정도. 출퇴근부터 가깝거나 먼 거리 상관없이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움직이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호출수가 역대 최고치인 384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호출수인 131만 건에 비해 1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 때문일까요? 요즘 이 택시 잡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도 안 잡혀서 집에 못 가거나. 한 30분에서 1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디어 타고 집 가거나. 그렇지만 택시 기사님들 또한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택시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원래 바빴다가 근데 안 조용하니까 또 그만두고 이렇게 많이 그러셨다 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택시 업종의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3월 8,300명, 4월 8,700명, 5월 7,200명, 6월 5,200명 등 총 47,9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택시 기사들이 택시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자 생계 유지를 위해 택시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택시 플랫폼의 수수료를 견디지 못하고 기사들이 택시 업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가 없으면 말주는 게 아니고 거진 회사 차가 지금 우리 회사가 170대인데 네. 운행되는 거 해봐야 한 50대 운행하나. 차가 주당에서 굉장히 없었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에 영업자들 하고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 거니까 배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택시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가 눈에 보이는데도 콜이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택시 기사님들이 승객을 골라 태운다는 것일까요? 외지로 가버리면 다시 나올 때 또 힘드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잡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제가 아는 거로는 택시 기사님들 우리 카카오로 부르면 목적지를 못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카카오 택시의 가맹과 비가맹 택시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맹 택시는 법인 개인 택시가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가맹 택시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개인 가맹 택시의 경우 총 수익의 4.8%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추가로 관리비로 매달 33,000원씩 부과합니다. 법인 가맹 택시의 경우 총 수익의 3.3%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추가로 단말기 값을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가맹 택시는 법인 개인 택시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카카오 멤버십에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 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이유로 카카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맹택시인 카카오블루는 앞의 시민분의 말처럼 골라잡기가 비가맹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차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가격이 차려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한 몇 분 그거 보면 그저 징계 먹어요. 징계 먹어요? 예. 콜을 안 준다더니 며칠 정리를 시켜버려요. 가맹은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콜을 받았을 때 출발지만 보이고 콜을 잡고 나서 목적지가 보여요. 반대로 비가맹 택시는 골라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보고 골라잡는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설마 똑바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는 반대로 저리 가는 거 소리가 없는 거예요. 비가맹 택시는 승객의 목적지의 주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돈이 되지 않는 콜들은 받지 않거나 거절합니다. 기준금을 채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거리가 더 손해가 큰 콜을 잡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깐요. 그렇다면 카카오를 향한 기사들의 불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카카오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손을 흔들어 택시에 타는 경우까지도 수수료를 매기기 시작해 기사들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다가 손 흔드는 손님한테도 콜이 그 손님에 대해서 4.8%를 받는 거는 그냥 그렇다 쳐도 그 길손님까지 다 받아버리니까 그 굉장히 불만이 많죠. 한 7, 80%는 카카오콜로 거리를 한다 하지만 1, 20%는 일반 손님을 태우잖아요. 네. 그까지 3.4%도 33,000원 뛰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초기에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했지만 점차 사용 수수료를 높여가 현재는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는 셈입니다. 이 동네에서 치킨을 팔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2만 원에 A라는 업체가 2만 원에 팔고 B라는 업체가 18,000원에 파는데 둘이가 경쟁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C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5,000원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맛은 똑같은데 5,000원짜리를 선택하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C라는 업체가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치킨값을 한 2만 원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렇게 시작된 거죠.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이게 참 언론은 보도가 많이 돼야 돼. 이거는 잘못됩니다. 많이 잘못됩니다. 이거. 현재 택시 업계를 장악한 카카오의 행포에 택시 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횡포를 견디지 못해 지친 택시 기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차츰 떠났고 자연스럽게 택시 기사들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돈이 안 되죠.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다 배달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으로 빠지든지.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택시 기사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돈 내는 사람한테 콜을 더 주겠죠. 가맹은 유료로 쓰고 비가맹은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누구한테 콜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가맹한테 콜을 몰아줘야지 수익이 나니까 4.8%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맹한테 몰아주죠. 근데 카카오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죠.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티 택시 배차 과정에서 콜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하며 알고리즘 검증 결과를 밝혔습니다. 카카오티 배차 알고리즘은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집계한 후 배차에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기준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AI 기반으로 한다고. 예, 그게 배차 수량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가맹은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콜을 받았을 때 출발지만 보이고 콜을 잡고 나서 목적지가 보여요. 근데 비가맹은 출발지 목적지를 같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배차 수량률이 이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AI를 조정합니다. 즉,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맹택시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6명 있으면 내가 가맹이고 5명이 비가맹이잖아요. 그럼 가맹한테 콜을 먼저 줍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풀고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 수수료와 유료화를 시킨 것인데 오히려 이에 대한 의혹과 반발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카카오가 약탈적 가격을 설정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시민들 그리고 카카오 택시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쉽게 줄어들지 않자 2022년 1월 7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티 블루 관련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00원 주고 블루를 불렀다. 저희가 한 4원 먹을 거니까 600, 그러니까 1,000원이면 400원으로 저희가 못 불러요. 저 계산을 안 하면 한 달에 그런 수수료가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카카오 플랫폼의 수수료를 언급하며 택시 업계와 시민들 사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 택시 호출 어플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이 된 현재까지도 탄력 요금제 도입, 승차 공유 플랫폼 등의 대안들은 아직 검토 및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택시의 이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물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시민의 말인데. 우리의 발이 되어 편리함을 주는 택시.
모두가 하루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